네, 우리 군이 만약에 북한이 핵도발을 하면 핵도발을 할 것 같으면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량 응직 보복이라는 건데요. 양욱 의원님, 예. 대량 응징 보복 어떤 예. 내용입니까? 원래 이제 응징 보복이라는 거는 핵 전략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나를 핵으로 공격을 하면 나도 너희에게 핵을 공격해서 서로 절멸시켜 버리겠다. 네. 라는 차원에서 나온 거고 바로 그렇게 서로 전부 지구상에서 사질 수 있다라는 공포 때문에 이런 공포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소위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지금 뭐 인류가 핵무기란 무서운 무기를 개발해냈지만은 네. 되려 이런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 적에게 공포를 가하는 게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그 개념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그렇다고 뭐 우리 군이 아무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핵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북한을 아프게 할 것이냐. 네. 그럼 북한의 그 수많은 주민들을, 무고한 주민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평양, 소위 말로 그 모든 권력이 모여있는 여기를 전부 없애버리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KMPR, 코리안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굉장히 좀 멋진 이름까지 붙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조금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뭐냐 하면 우리 군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공격이 있으면은 우리도 너희를 정말 아프게 하고 하여튼 딴 거는 몰라도 김정은하고 그 정권 그 관련된 인원들은 전부 제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선언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다라고 해서 우리 군이 내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좀 조금 추가하면은요. 네. 양욱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공포의 균형이 되려면은 소위 일경력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흡수할 수 있는 뭔가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나 소련같이 그리고 태평양을 날아가는 30분 이상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는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경력으로 한 번 때려서 너 나 코피내면 나 너 죽일 수 있어. 이랬을 때 이제 상호 확증 파괴가 되는 건데 우리같이 작전 공간이 짧고 종심이 짧은 데는 먼저 한 방 막는 게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욱 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합참에서 발표한 대량 응집보복의 문제점이 비핵 무기 가지고 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선제 타격을 하지 않으면은 한 방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먼저 킬체인과 KM도하고 더불어 이걸 발전시키려면 정말 이건 정말 정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적이 수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킬체인과 KAMD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김씨 일가의 안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우리는 김정은의 사무실과 집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그러실 거예요? 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국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이 돌아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략은 모호성이 있을 때 또 그 의미도 커진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DNC 같은 거네요. 예, 저희가 칼을 숨기고 있어 위험하다 이런 것 같은데 양욱 의원님. 예. 근데 이런 작전을 수행하려면 그 마땅한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대가 있습니까? 네, 일단 참수 작전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예를 많이 드는 것이 뭐 빈라덴 제거라든가 아니면 후세인 제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국내에 굉장히 훌륭한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군의 707 특수임무대나 아니면 해군의 UDT실 같은 부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참수 작전만을 수행을 할 딱 그 임무만 네. 원래 특수부대 임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타격 작전, 뭐 특수 정찰 여러 다양한데 참수 작전 그러니까 군에서는 적 지휘부 제거로 갑니다. 요것만 운영할 부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특수 임무 여단이라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대가 결국 북한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가 제거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상하에서 끌고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능력이나 우리 어떤 특수 부대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전투력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대들이 과연 북한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평상시에 네. 또 그런 침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지원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네. 바라보면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훈 의원님, 미국의 최정예 부대 되게 유명한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참가를 했던 걸로 아는데 75 레인저 부대? 네네. 좀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본 부대인데 어떤 측면에서 좀 뭐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뭐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유격 부대인데요. 우리 네. 9월산 유격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이제 비정규정 부대로서 이 고립된 부대가 펼쳤던 건데 2차 대전 때 미군이 싸우다 보니까 특수작전을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개의 레인저 부대, 특수부대를 만들었던 걸 그 후에 묶어서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거와 별도로 금방 설명하신 대로 우리 특수전사령부를 미군도 따로 만들어서 또 특수전 부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유격군 부대를 비슷한 그 역할을 하는 75 레인저 부대인데 뭐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만들려고 한다라는데 저는 자꾸 부대 만들지 마시고요. 네. 기존 거 좀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천안함 사건 났을 때 뭐 군 조직 개편한다고 그러고 무기 산다고 웅얼웅얼 하더니 슬쩍 넘어가더니 이번엔 또 부대 편성하고 아니 지금 북한이 아까 최악의 상황은 핵무기를 500km, 500m 상부에 터트린 건데 그때 뭐 레인저 부대가 어떻게 넘어가요? C4I 체제 다 무너졌고 이제 다 깨졌는데 뭘 넘어가겠습니까? 네. 이건 면피용인데 사전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냐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결심을 해야 될 상황인데 맞고 선제 난 타격을 다음에 할 수 있느냐. 네, 그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계속 피해가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침략을 했다라는 이 오해를 받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북한이 핵실험한 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미국이나 중국이 제재하라. 못하면 액션 하겠다.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데 이거 없이 대량 보복하겠다. 이거 립 서비스죠. 국민용 면피용이죠. 이런 발언 자꾸 나오면은요. 저는 우리 국방부 신뢰 안 합니다. 네, 바로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의 동선만 잘 보고 있으면 굉장한 위협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여상원 변호사님.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실 북한하고 전면전 벌인다는 거, 그거는 힘들다는 거죠. 하태경 의원 말은. 그건 현실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고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기 자신의 안위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동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 그게 가장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자꾸 지금 우리 이정훈 의원 말씀대로 국방부가 그런 모호한 말 하는 거 지금 신뢰 안 한다는 거죠. 하태경 네. 의원도. 예, 그런 말입니다. 네. 북한 핵 문제 해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 중국도 지금 북핵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당연히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을 앞으로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